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3번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입니다. 드디어 23번째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었군요. 오래전에 60대 초반의 여성이 내원하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는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스트레스 증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았습니다. 은퇴한 남편은 매일매일 배드민턴을 치러 다니고 운동이 끝난 후엔 여자들과 어울려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 동호 회원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같이 운동을 하러 다니지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랑 같이. 그랬더니 남편이 자신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서 지내는 일이 많고 심심하고 누구 만나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뭐냐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가져보라고 권유를 해봤더니 자신은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상황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만의 운동을 하고 자식들은 이제 장성해서 다 신혼이죠. 자기 아이들 키우고 돈 벌고 자기 가족들과 놀러 가기 바쁩니다. 이 여성은 섬에 갇힌 신세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가족들이 자신과 놀아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례를 들으시고 해답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성은 이제 가족과 독립해야 되죠.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놀아주지 않아도 매일 운동을 하니 집에만 눌러 앉아서 밥 차려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운동을 해서 건강하니까 병술발 들지 않아서 좋지 않냐고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남편 운동하니까는 건강하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도 매일매일 그 하루 종일 하루 삼시세끼 밥 해달라고 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 됐지 매일 싸운다고 하고 이혼한다는 얘기다 하고 그렇다면은 그것도 또 얼마나 속상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들려오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말을 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알아서 자식들이 일가를 꾸미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도 의처증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내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나이에도 의처증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외출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세 달에 한 번 그것도 점심때 잠깐 차도 못 마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는 꿈도 못 꾸죠. 그런 가족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좋냐고 말입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졌어요. 마음 공부하고 하시라고. 마음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고 딱 좋은 환경이라고 말입니다. 마음 공부하면 시간도 잘 가고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남았으니 죽음에 대해서도 대비할 거라 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사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고 마음껏 외출도 할 수 있고 남편은 하루 종일 운동하고 사람 만나느라고 남편은 바빠서 수발들 필요도 없고 마음 공부하기에 딱 좋은 조건 아닙니까? 이렇게 노년에 이르러서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본인만 적응을 못하고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성분의 경우 불만이 많고 상황이 나쁘다고 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남편의 방해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자주 찾아와 봤자 번잡스럽기만 하고 식사도 챙겨줘야 되고 힘이 드는데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가진 좋은 여건들이 모두 단점으로 보이기만 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만 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은 이렇게 보면 장점이 되고 이렇게 보면 또 단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 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서 친밀하고 피로 나는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서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자식들 건강하고 문제없이 잘 살고 배우자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법이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섭섭해합니다. 예전에 20대 중반의 직장 여성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도 심했지만 가족들한테 서운한 것이 문제였죠. 이 여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참고 동생들이라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알뜰히 모아서 동생들 학비도 내고 심지어 결혼 자금까지 대준 겁니다. 본인은 결혼할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동생들 뒷바라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만 고생하면 모든 식구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그저 돈만 벌면서 동생들을 극진히 돌봐주면서 한평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은 문제로 동생과 다툼이 일어났고 이 여성은 그동안 가슴에 품었던 얘기를 동생에게 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시집도 가지 못하고 희생한 걸 너희들은 모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고 말았습니다.
그건 누나가 좋아서 한 일이잖아.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자신이 평생 동생들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이고 자신의 유일한 보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기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길 가는 게 왜 이기적이란 말입니까? 동생들은 돌봐주지 않아도 어떻게든 또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누나이자 언니이자 어머니 역할을 하는 바람에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지나친 희생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자기 자신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해 양쪽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 헌신, 양보, 배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희생, 헌신, 양보, 배려를 하는 쪽도 부담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죄책감과 부담을 갖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이타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헌신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 시간을 내고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경우 도리어 집안에 활기가 차고 엄마가 건강하게 지내니까 자식들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좋고 말입니다. 지나치게 희생한 부모에게 자란 자식들은 그 신세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결혼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강요하고 심지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온 가족이 자기 부모를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나 아내는 죽을 맛이죠. 그들도 사생활이 있는데 가족들은 남편의 부모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두들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남편감으로 효자는 사실 별로예요. 부모는 효자 아들을 두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혼이 뭡니까? 이제 부모와 거리를 두고 독립을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까지 효도를 강요하니까 가족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그렇게 희생했으면 어쩌다 한번 가족들 동반해서 인사하러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아들의 부모일 뿐이지 손자의 부모도 아니고 며느리의 부모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부모가 걱정이 되면 혼자 가십시오. 시간 날 때 혼자 가서 부모님 안부도 묻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기 부모 자기가 챙기는 것을 두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총 출동해서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것은 자기 가족을 어쩌면 방치하고 여전히 심리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으면 혼자서 하십시오.
가족의 테두리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기 가족이 망가집니다. 인생 결국 혼자 가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그저 일정 시간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으로 헤어지게 되고 맙니다.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혼자 가지 못해서 생긴 결과들입니다. 인생을 혼자 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기적이란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혼자 갈 준비를 하십시오. 혼자 가다 보면 도리어 일은 더 잘 풀리고 가족들은 더 화목해지는 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한 것인데 뭘 바랍니까? 그냥 주고 내가 희생한 걸로 만족하십시오. 그저 자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 제대로 살면 일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법입니다. 지나친 희생도 헌신도 사실은 말은 좋지만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운 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뭘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그런 것은 다 인생의 과거에 묻어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십시오. 그렇다면 외롭지도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성을 정복한 장군이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뒷모습은 하나도 외롭지 않고 의연해 보입니다. 여러분, 23번째 시즌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